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부러운 일본은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한국을 못 이긴다며 난리가 난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는 자국 정부의 시스템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에 최신 정보기술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과 비교하며 자국의 경직된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긴급사태 연장 결정과 관련해 아날로그 행정, 멀어지는 출구 제하의 기사를 싣고 검사 확충이나 의료 태세 강화 등 경제 생활 재개를 위해 불가결한 대책들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니혼 게이자이는 일본 정부의 최대 문제점을 경직된 행정 시스템이라고 꼬집으며 IT나 민간 활용이라는 21세기 세계 표준에 뒤떨어진 채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특히 한국의 대응 체계를 주목했습니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의심자를 발견하고 감시하는 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대처 방식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보건소 직원이 전화로 일일이 확진자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기능했지만 감염자가 급증하자 따라잡지 못하게 됐다고 썼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그러면서 민관 협력이 없는 일본에 막힌 상하 중심 행정도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바이러스 대책을 후생노동성이 주로 담당하고 다른 부처들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처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국을 보고 배가 아파 난리가 난 일본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먼저 한국을 손절한 일본은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긴급 사태 연장 때문에 23조 엔이라는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내린 긴급 사태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23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4조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의 다이치 생명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긴급사태를 선언한 지난달 7일 이후 이달 6일까지의 한 달간 경제 손실이 21조 9천억 엔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긴급사태 기한을 이달 31일까지 늘리기로 한 만큼 총 4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6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일본 실질 국내 총생산의 8.4%에 달하는 액수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긴급사태 기한을 연장해 생기는 예상 손실이 초기 1개월보다 더 큰 건 일본 정부의 강력한 외출 자제 및 취업 요청으로 내수가 급격히 식고 있어서입니다. 미쓰코시 이세탄 등 4대 백화점의 3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엔 70에서 80%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이후 백화점 내 식품점을 제외한 모든 코너가 문을 닫은 탓이었습니다. 일본 내 3월 신차 판매 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 8.3% 줄었는데 지난달엔 28.6% 추락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일본 푸드서비스협회는 4월 매출 감소폭을 추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기 급냉에 3월 31곳이었던 도산 기업 수가 4월 들어 3배 이상 늘어난 10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도움을 못 받은 일본 내에서 가게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망해서 문을 닫는 가게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구마노 다이치 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수할 때 처음 30초보다 마지막 30초가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경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앞으로의 1개월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위축을 막으려면 10조엔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아베에게는 현재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본 경제가 이만큼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아베는 지금쯤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일본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가게 문을 일부러 닫지 않는 곳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같은 일본인들을 가게 문을 닫지 않는다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감염 확산 속 외출 자제 및 가게 휴업 요청 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을 하는 소위 자숙 경찰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 도쿄도 스기나미구 소재 라이브하우스 코엔지 이치온의 주인은 가게 문에 붙어 있던 의문의 벽서를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이 종이에는 안전을 위해 긴급사태 선언이 끝날 때까지 라이브 하우스를 자숙해 주십시오. 운영을 자제해 주십시오. 다음에 발견될 경우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근처 사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이에 대해 라이브는 무관객으로 영업하고 있지 않고 술도 음식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온라인 발신 정도는 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각박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숙 경찰들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수도인 도쿄도를 비롯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7개 도도 부현을 중심으로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이 전 일본으로 확산된 후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NHK 등은 자숙 경찰의 화살이 휴업하지 않는 가게뿐만 아니라 확진자나 번화가를 방문한 사람 등에게도 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향인 야마나시현에서 고속버스로 도쿄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 이 여성의 이름과 얼굴, 가족의 직업 등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에는 해당 여성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까지 적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비방이나 중상 외에도 공원이나 가게 등 사람이 모여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리며 외출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글들이 쇄도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주니치 신문은 자숙 경찰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 나고야시의 한 상점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상점가의 상인협회는 영업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이나 휴업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 의류 매장이나 잡화점 등의 개점에 익명의 자숙 경찰들이 연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휴업을 해도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일본의 의류 매장들은 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열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 경찰에게도 이 같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출 자제인데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농구를 하고 있다. 모여서 조개를 잡고 있다는 등의 신고가 100번이 넘는다는 것이 일본 경찰의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차에 번호판을 찍어서 올리는 자숙 경찰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자숙 경찰들의 행동이 과도하다며 비판하는 이들과 개인정보들을 SNS로 확산하는 데 여념이 없는 이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일본의 상황은 점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며 한국에 추가 수출 규제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가기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포토리지스트, 보순도 불화수소, 플로우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추가 조치까지 마친 일본은 한국 산업계에 타격을 주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생산했는데 필수 소재들을 수출 규제로 묶어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있어야만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허가 조치도 일본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목줄을 쥐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을 말합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일본처럼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이 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 첨단 소재, 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일본의 통제 대상 품목 목록을 보면 전략물자의 분야는 무기, 원자력, 전자, 통신, 항법장치, 휴진장치 등이었습니다. 이 물자는 다양한 산업군에 쓰이고 업계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종 외에도 자동차, 화학, 기계 업종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등에서 재료를 가져다가 한국, 대만, 미국 회사가 제조를 해 전 세계 수요처에 공급하기 때문에 글로벌 IT 공급망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미국 애플과 IBM,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 일본 소니와 닌텐도, 유럽의 아우디, 필립스, 지멘스, 밀레 등에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IT 업계가 이렇게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시 위기를 보란듯이 극복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재의 국산화를 앞당겨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일본이 한국에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을 도와줄 마음이 더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먼저 손절해놓고 이제 와서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진행할 때도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소재 하나를 잘못 선정하여 한 달 정도 공정이 멈추면 수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겪게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일본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한국의 주산업인 반도체의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아베의 긴급 조치로 일본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에 대해서 특별히 열광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상 한국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국 군인의 개개인 모습은 해외에서 보기에 굉장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선 최근 손흥민의 모습이 공개되자 영국 언론들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방탄모를 쓰고 사격 훈련에 나선 손세이셔널. 지난달 20일 제주도 모슬포에 위치한 해병 제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시작한 손흥민이 마지막 3주차에 진행 중인 사격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6일 포착되었습니다. 사격 훈련을 끝낸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대정들판의 올레길을 따라 걸어서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손흥민은 방탄모의 군복을 입고 오른쪽 어깨에는 소총을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군복 입은 모습이 처음 공개되자 영국 언론들도 앞다퉈 손흥민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흥민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방탄모를 쓴 손흥민이 사격 훈련을 끝내고 훈련소로 돌아가고 있다. 손흥민은 전세계 확산 사태로 프리미어 리그가 중단되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메일, 더선, 미러 등 영국 대중지들도 일제히 방탄모 쓰고 소총을 맨 손흥민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물론 스타 손흥민이기에 주목을 받은 것이지만 한국군 자체는 외국에서 신기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 군인은 징병제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2개월로 타국에 비해 상당히 긴 기간인 편입니다. 또한 한국의 군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군부대에서 기본적인 사격 훈련 등을 충분히 소화해냅니다. 예를 들어 K1, K2, M16과 같은 소총을 거리에 따라 조준해서 맞추는 사격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250m 표적도 한국에서는 스코프 없이 맞춘다며 모두 스나이퍼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현역으로 간 남성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반복된 훈련에 나중엔 특등사수가 되는 이들도 생기지만 외국에서 일반인들은 한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특기에 따라 포를 다루는 야포, 전차에 탑승하는 기갑, 그리고 보병까지 다 배치되어 있으니 네티즌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남자들 아무나 모아놓으면 30분 내로 어지간한 군부대가 완성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군기가 빠져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 예비군들조차 막상 조교들이 일과를 빨리 끝내면 보내준다고 도발하자 주특기자들이 연병장에 24인용 텐트 및 지뢰지대 구축 등을 현역보다 1시간 먼저 끝내 집에 갔다는 일화는 매우 흔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군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어떠한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은 경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국가를 지켜주는 군인에 대한 대접이 매우 훌륭한 것도 군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을 한국보다 심각하게 보는 것도 한국 군대를 두렵게 느끼는 점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무감각해져 있으나 외국에서는 한국이 곧 전쟁 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두 번 미사일을 쏘고 하면 한국은 괜찮은데 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나죠. 그런 점 때문에 한국 여행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으니 한국 군인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군대에서 사격 훈련 등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스타가 군 훈련을 받았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국방의 의무를 마친 손흥민은 5월 8일 비공개로 해병대 훈련소에서 제대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한국의 군대가 외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